11월 8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극진한 사랑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공천 개입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 꼬리를 이었지만 대통령은 명확한 해명과 사과보다는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습니다.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는 극단적 부정평가는 70%까지 치솟았는데요. 지난 7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0.7%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습니다. 다만 매우 잘못했다라는 극단적 부정평가는 70.1%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3%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블루월과 러스트벨트에서도 대승을 거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막강해진 권력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한미일 삼국공조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수익성 톱2 자리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글로벌 3위인 폭스바겐 그룹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현대차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SUV와 제네시스 전기차 등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공천 개입에 연루된 영부인, 이를 덮으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통령실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는 내팽개친 채 아내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실. 대통령과 국가기관은 마치 영부인 복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되는 영부인 이슈에도 끄떡없는 김건희 여사와 각계 요직에 보란듯이 건재하고 있는 김건희 라인. 국민들은 김건희를 뽑지 않았습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극진한 사랑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공천 개입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지만 대통령은 명확한 해명과 사과보다는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되레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불만을 늘어내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기는커녕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외부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끝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고 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까지 거론하며 그저 대통령 업무에 대한 조언이었다고 국정농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되레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 불리는 한남동 7인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이 싫다면 하지 않겠다면서도 외교 등 영역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을 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습니다.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는 극단적 부정평가는 70%까지 치솟았는데요. 지난 7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0.7%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습니다. 다만 매우 잘못했다라는 극단적 부정평가는 70.1%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3%로 조사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7%를 기록하며 2주 전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0.7%, 부정평가 77.9%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73.9%는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13.8%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한 응답은 7.4%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52.0%는 자진하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9.2%는 대국민 사고와 함께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17.4%는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기 단축 및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10.1%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뢰 여부에 대해 국민 22.6%는 신뢰를, 76.1%는 불신을 보였습니다. 만약 내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54.0%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26.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후보 5.8%, 개혁신당 후보 3.2%, 진보당 후보 1.4%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0.3%, 국민의힘 27.2%,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3.9%, 진보당 1.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블루월과 러스트벨트에서도 대승을 거둔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막강해진 권력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한미일 삼국공조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집권 1기 때부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승으로 돌아온 만큼 국정 장악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은 미국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그는 동맹을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데요. 대선 기간 한국을 현금 인출기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확대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담입니다. 이미 3차례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4번째 만남까지 예상되는데요. 이때 한국의 요구는 묵살된 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은 유지된 채 북미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핵을 전제 조건으로 깔면 북한과 대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권을 거머쥐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기의 대표 정책인 보편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 각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경제 철학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대권을 거머쥐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노믹스 2기의 대표 정책인 보편 관세와 보호 무역주의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차를 가동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경제 철학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 방안 모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주요 수출 산업은 대부분 트럼프 2기 정책 공약에 따라 비우호적 무역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력한 중국 견제에 따른 공급망 분절의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에 악재가 닥쳤다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수출 산업은 대부분 트럼프 2기 정책 공약에 따라 비우호적 무역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 정유, 조선 빼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력한 중국 견제에 따른 공급망 분절 영향이 포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중국 수출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국 내 수요 감소로도 연결됩니다. 대미국 수출에선 관세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 속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철회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칩스법과 IRA에 얽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에 악재가 닥쳤다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친환경 전환 속도가 늦춰지면서 신규 시설 투자 부담이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사양화됐던 정유 등 화석 연료와 연관된 산업 분야에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중국 굴기가 한국에도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견제를 활용할 전략수가 생깁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면서 모처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채소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채소류의 생육 부진이 한층 심화한 까닭인데요. 정부는 단기적인 신성식품 물량 공급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의 수급 안정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격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통통 튀는 소비자 물가를 김충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며 모처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9로 1년 전 대비 1.3% 상승하며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1.6% 오르며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특히 지난달 채소류의 경우 15.6% 오르며 2022년 10월 22.1% 이후 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배추는 1년 새 51.5%, 무는 52.1%, 상추는 49.3% 등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빈도가 잦아지면서 채소류의 생육 부진이 한층 심화한 탓입니다. 주전 제품의 그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다른 이런 가공품이나 제조 이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게 기후 변화 같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응할 측면들이 좀 있어요. 정부의 중장기 수급 안정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채소류 가격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단 한 푼도 출자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주택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보증 시스템 유지를 위해 선심성 정책보다는 출자를 통한 건전성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 정부가 내년 단 한 푼도 출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내년 정부 출자는 0원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각각 1,668억 원과 2,300억 원을 출자받았지만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및 주요 주주의 출자는 없습니다. 주금공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출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초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6천억 원 출자 예산을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4조 규모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 출자가 이뤄진 데다 올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보강에 도움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판단과 달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 모두 전세보증 사고 증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위탁 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채 비율은 2019년 5.71%에서 지난해 10.18%로 2배 가까이 뛰었고 허그는 설립 이후 최대 적자가 발생하며 2년째 주주배당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주택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목적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보증 시스템 유지를 위해 선심성 정책보다는 출자를 통한 건전성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임지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수익성 톱2 자리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글로벌 3위인 폭스바겐그룹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현대차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SUV와 제네시스 전기차 등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수익성 톱2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분기 글로벌 매출 69조, 영업이익 6조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3분기와 1에서 3분기 모두 1위인 토요타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매출은 폭스바겐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훨씬 높습니다. 이는 SUV와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이 많이 팔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가성비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LG유플러스가 오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에 2조에서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확대로 5년 안에 AI 부문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인데요. AI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AI B2B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번에는 AI B2C 서비스인 익시오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출시했습니다.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통화 녹음 요약 기능 등을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기능도 담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기점으로 AI 에이전트 저변 확장을 본격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의 각 지점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IPTV 콘텐츠 시청 추천을 해주는 미디어 에이전트에 이어 내년 6월에는 홈 에이전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구글과 협력도 추진 중인데요. 스마트폰과 TV뿐 아니라 냉장고, 오븐, 세탁기, 청소기 등의 에이전트를 심어 고객 일상 전 영역을 통합 케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카카오가 3분기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소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플랫폼 부문에서 콘텐츠 부문 부진을 일부 상쇄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배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가 3분기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30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같은 기간 4% 감소한 1조 9,214억 원입니다.
카카오는 3분기 콘텐츠 부분 매출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톡비즈 등 플랫폼 부문이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실적 선방을 일궈냈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카카오톡을 필두로 한 핵심 사업과 AI 그리고 신사업 카나나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카나나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내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이용자와 파트너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카나나의 경우는 내년 1분기 중 일반 이용자에 대한 비공개 베타 테스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카나나의 수익화는 구독형 모델 기반이 유력합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은행권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고 연 8%에 달하는 이자를 제공하는 수진 상품도 있지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하는 등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은행권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뱅크가 각각 최고 연 8%, 6%, 7.5% 금리의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미끼 과장 상품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내세운 것과는 달리 막상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이자 수익이 기대치보다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또 적립 가능한 한도도 적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업계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정을 하자고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광고 같은 거에서 수신금리 같은 거에서 과장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실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 한국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보도에 신상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승부처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됐는데요.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76,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4시간 전 기준 10.21% 상승한 수치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엄격한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가상자산 정책 중단, 백악관 직속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미국 규제 환경 변화에 국내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트럼프 공약상 보면은 많이 완화해줄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규제보다는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병행해서 논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조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계열사 간 교차 판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적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 노동환경 악화에 따른 불안전 판매 위험도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삼성그룹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간 상품 교차 판매를 중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생명과 화재 소속 보험 설계사가 카드 판매 실적까지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타 금융계열사 상품 판매 강요로 인해 노동자 근로조건이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삼성 경영진의 계열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은 문호적 경영을 유지하며 발전했습니다. 삼성의 성장,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 직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 중 유일하게 단체 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파업 리스크를 겪어왔는데요.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임단협을 두고 벌어지는 노사 갈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경력금 지급, 명절 귀향비 인상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이 타결 직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 중 홀로 단체 협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파업 리스크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임단협을 두고 벌어지는 노사 갈등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제27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 9천 원 인상과 경력금 45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합의안은 업계 중 최고 수준의 처우입니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12만 1,526원 인상과 경력금 300만 원 지급, 한화오션 노사는 지난달 11일 기본급 11만 7,404원 인상과 경력금 370만 원 지급 등으로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8일 이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의 교섭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현대리바트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한샘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의 7일자 공시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4,541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5% 성장했는데요. 영업이익은 9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9%나 뛰었고 당기순이익은 42억을 기록했습니다. 변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또 현대리바트가 한샘을 넘어섰습니다. 단 2천만 원 차인데요. 현대리바트는 올 들어 3개 분기 연속 한샘을 앞지르면서 가구업계 순위 변동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올해 3분기 매출 4,5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14.5% 성장했는데요. 영업이익은 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9%나 뛰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며 빌트인 가구 공급 물량이 늘고 있는데 B2C 인테리어 수요도 확대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은 현대리바트 1조 4,559억 원, 한샘 1조 4,180억 원으로 현대리바트가 2.6% 근소하게 앞서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성장세도 무서운데요. 현대리바트의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올 1분기 24.7%, 2분기 36.3%, 3분기 14.5%입니다. 현대리바트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용처가 불분명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을 전액 삭감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유용 문제는 오래된 패단 중 하나였는데요. 국민 혈세를 떡값, 술값 등으로 쌈짓돈 쓰듯 마구마구 써왔던 검찰. 당연히 받아왔던 돈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인데 특활비는 시작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국민의 봉사해야 할 검찰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전횡을 휘둘렀던 결과에 대한 청구서가 하나둘씩 날아올 겁니다. 11월 8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는 내장산의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빨간 단풍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